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 마케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 예,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첫 번째, 아이템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 확실하게 국내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유통계획을 잘 수립하고 유통망을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를 추가해 드릴게요. 네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수입 요령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수입 요령을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수입을 할 때 첫 번째,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 요건, 즉 제한이 있느냐. 어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만 수입할 수 있는 아이템이냐 아니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다? 그럼요. 자신 있게 수입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 대행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격 요건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수입을 대신하도록 하고 커미션을 지급하면 돼요. 예. 두 번째는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자격 요건을. 그렇죠? 그래서 자, 다시요. 우리가 수입할 때 중요한 네 가지. 네 번째, 수입 요령을 확인한다. 수입 요령을 확인할 때는 첫 번째, 수입하는 업체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수입 업체의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두 번째는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품목이 제한되는 품목이냐. 제한되는 품목이라면 수입하기 전에 그 품목 수입에 따른 어, 허가나 추천이나 승인이나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 요령 확인할 때 세 번째 뭐예요? 예, 관세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FTA 관세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미리 기본 관세가 몇 프로냐, 뭐 기타 세금들은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수입 마케팅 시 수입 유통할 때 중요한 거 네 가지. 첫 번째, 아이템을 확실하게 정하자.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정한다는 거. 나중에 정하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수입 아이템 발굴하는 방법 말씀을 드릴 테고. 근데 두 번째는 확실하게 국내 시장 조사를 하자. 시장 조사할 때는 일단 유통망이나 유통 구조, 그 다음에 가격 구조, 그 다음에 제품 동향, 제품의 트렌드, 그 다음에 시장 규모, 경쟁 업체,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통망을 확실하게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망을 확보하자. 그 다음 네 번째, 수입 요령을 확인하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이제 수입 마케팅 시 유의사항.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수입 아이템 선정에 만전을 기한다. 예, 이게 먹을거리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아이템이 돈을 갖다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보면 아이템이 좋은 게 있으면 수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아이템이 없으면 아무리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해도 무역을 잘한다 해도 그거는 뭐 수입에 뛰어들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제3자의 추천만 믿고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 이랬다 실패한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그 주위 이렇게 보니까, 남들이 이거 하니까 잘 돼? 따라해? 안 돼. 옛날에, 제가 다마고치 한 10만 개 수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보면 막차 탄 사람들, 에이, 엄청 망했어요. 예. 주식도 그렇잖아요. 작전 세력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 그때 올라타, 꼭지에서 올라타, 엄청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수입을 할지, 내가 내 돈 내고 수입할지, 아니면 수입 오파상 역할만 할지. 자, 여기서 수입 오파상이다 그러는 거는 수입 분야 쪽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커미션 목적으로. 그래서 해외 제품을 국내에 있는 뭐 유통업체나 아니면 도매나 뭐 중간상이나 이런 사람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커미션만 받는 거. 이게 바로 오파상이에요. 그래서 수입상하고 오파상하고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좀 다르죠. 수입상, 직수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자기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예, 그 다음에 자기 돈으로 자기가 계약을 해서 수입해서 자기가 유통시키는 거. 수입상이죠. 오파상이라는 거는 거래 알선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되게 그냥 편하게 수입한다 그러면 오파상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요새는 그 구분이 사실은 무너졌어요. 예. 대무역법에서도 구분하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요새는 구별이 없지만, 예.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실 때 직접 수입을 할지 아니면 커미션을 받을지, 예,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직수입의 경우는 국내 유통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젠 귀 아프시죠? 귀에 못이 박히셨나요? 예. 유통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안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수입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요? 망해요. 수입했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악성 재고. 안 팔리고 남는 재고죠? 예. 수입할 때 다 잘 팔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수입 자금 조달 및 담보 조달 계획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 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외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뭐 TT 방식 후불로 수입하거나 아니면 DA나 뭐 이런 것들을 수입하게 되면 뭐 수입 대금은 없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후불 조건으로 수입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입 자금. 그다음에 담보라는 거는 뭐예요? 담보라는 거는 특히 만약에 LC를 오픈해 놓고 수입한다. 그럴 때는 담보가 있어야 돼요. 되게 부동산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만 불짜리, 한 건에 10만 불짜리다 수입이, 그러면 대략 한 15만 불, 13만 불 정도의 부동산 담보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수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담보로 집어넣고 LC를 오픈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자금의 규모를 대개의 경우 한 번 수입하는 금액의 2배 내지 3배 정도. 그러니까 수입 자금을 조달하실 때 한 번 딱 수입하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두세 배를 해야 돼요? 준비를. 다음번 오더할 거 미리 준비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유통하게 되면 돈이 금방금방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납품하면 그 다음 달 말일에 못 준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 바로 이제 국내에서 판매 후 대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입 마케팅 계획 수립 시 예상 마진을 30% 이상으로 책정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요? 일단 내 자금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금융 비용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또 회수에 대한 위험도 있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재고 남았을 때는 또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100%다 팔린다? 완판됐다?
sold out. 힘든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30% 이상은 예상 마진이 돼야지만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뭐 50%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국내 판매 후 대금 미회수의 위험 및 미판매 제고를 감안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예. 판매 후 대금이 미회수되는 경우, 돈 띄이는 경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 악성 재고, 안 팔리고 남는 거. 예. 이런 것들 신경 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원가 및 판매 가격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판매 가격 얼마로 할 것이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 원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30% 마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판매 가격을 정할 때 첫 번째 예, 내 원가 플러스 마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사한 경쟁 업체들의 제품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부러 고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초기에 예, 저가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의 경우 유통 단계별로 가격을 예, 달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통 단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을 해서 내가 직판할 때 뭐 샵이라든지 아니면 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 이런 경우 가격과 내가 도매한테 납품을 하고 도매상이 또 중간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할 때 하고 그쵸? 그러니까 유통 단계별로 예, 가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가능하면 비슷한 게 좋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예, 내가 유통을 몇 단계 거치느냐, 내가 어느 유통 단계에다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다르게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수입 마케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평안하신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물론 또 즐거우셔야 되겠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